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지금, 부산에 계시다고 했고, 메일을 읽어봤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대학생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휴학하고 있다고. 네네. 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제가 어학력이, 예, 좀 부족하다고 써놓으셨는데, 네, ESL 코스가 기간이 네.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만큼 이렇게 연장을 할 수가 있나요? 그게 이제 유학원에서 설명 네, 듣기로는 네. 단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네네. 그 목표 단계치를 음, 채워야지 입학이 음, 가능한 제도라고 해가지고 제가 가서 음, 그 네네. 뭐 그 단계 찍는 거를 빨리 음, 할 수 음, 있으면은 음, 이제 기간이 음, 단축되는 거고, 음, 제가 이제 하기 나름이라서 이제 계속 음, 못하면은 기간이 계속 늘어나는 거라서요. 예,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네네. 예. 네. 그리고 10월에, 그러니까 ESL 코스가 시작하는 게 올해 10월인 거죠? 네, 10월 말에 이제 10월 말에 입학이라서요. 입학인 네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ESL 코스를 또 어떻게 마치냐에 따라서, 거기서 성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대학교로 이제 본 과정으로 들어가시는 거 그렇게 되겠고, 네, 네네. 음, 일단, 제일 궁금했던 게 이제 어학능력 네, 부분이었는데, 혹시 토익 네. 시험을 쳐본 적 있나요? 아니요, 제가 영어는 거의 안 네. 하고 살아가지고 음, 시험 이런 것도 안 쳐봤습니다. 네네네. 네네. 혹시 실례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네. 수능에서 영어는 좀 어느 정도 나왔나요? 수능 한 제가 수능을 안 쳐가지고 수시로 아, 그래요? 했거든요. 아, 예, 수시로 들었구나. 아, 예.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그러면 일단 네, 좀 이제 한국에서 해야 될 거 하고 그다음에 캐나다에 네, 가서 ESL 코스를 끝내고 본과 들어가는 그 과정에 두 가지로 네, 나눠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한국에서는 제가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했는데 네. 하나는 어, 지금 어학원을 좀 다니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영어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제가 이제 영어를 해야겠다고 네, 마음 먹고 네. 이제 이렇게 뭐 이런저런 방법을 좀 찾고 있는 도중에 생긴 걸 찾고 알게 있는 된 거거든요. 중이세요. 네, 그럼 제 생각에는 네네. 최대한 빨리 한국에 있는 어학원을 등록을 하세요. 어학원이요? 네네. 어느 한국에서. 어떤 아무 데나 가면 되나요? 네, 크게 상관없어요. 그냥 네,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본인 네네,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되도록이면 좀 몇 군데를 이제 찾아보시고, 네네, 반에 이제 숫자가 최대한 적은 반으로, 네네, 네, 최대한 뭐 10명에서 넘어가면 그런 건 수업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한 3명, 4명 정도 되는 작은 소규모 수업을 할 수 있는 회화 학원 좀 네, 찾아보시고요. 그 네네, 다음에 그 강사분하고 많이 친해져야 되는데 분명 네, 본인이 이제 영학 수준이 좀 부족하다고 했기 때문에 네, 수업은 원어민 수업이 아니라 교포나 한국인 강사 네, 수업을 들어갈 거예요. 배정이 될 거예요. 네네, 그 한국인 강사하고 많이 친분을 굉장히 잘 유지해 주세요. 네, 네, 뭐 여자분이 됐던 남자분이 됐던 본인이 최대한 내가 이런 과정을 한국에서 지금 3, 4개월 4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 준비를 하고 미국 갈 거다. 캐나다에 갈 거다. 네, 근데 캐나다에 가더라도 공부를 하다 보면 분명히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네네, 근데 본인이 이제 내가 모르는 걸 원어민 강사한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한국에 있는 강사를 통해서 종종 도움을 받을 때가 네, 필요할 때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아, 그 네, 다음에 또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저처럼 이제 저하고 계속 이제 연락하시면서 저한테 여쭤봐도 되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영어를 공부하다가 이건 무슨 표현인지 모르겠다. 교재에 나오는데 오늘 네, 학원에서 이런 걸 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 내가. 무슨 말이냐? 라고 했을 때 그걸 다시 영어로 알아들으면 설명을 들으면 그게 잘 이해가 빨리 안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의문점이 생겼을 때 한국에 있는 강사한테 메일을 써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 이건 뭐냐? 라고 했을 때 도움을 빨리빨리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들어 두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게 첫 네네,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한국 지금 어학원에서 바로 등록을 하셔서 공부를 시작을 하셔야 돼요. 네, 공부 시작, 캐나다에 가면 네,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지금 휴학 중이니까 공부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일을 하신다든지 뭔가 다른 걸 좀 하고 있나요? 그 지금 공부만 이제 휴학하고, 네, 네네. 공부만 하려고 지금, 네. 근데 네, 휴학을 하기 전에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보면 학교 네네, 스케줄이 있고 중간중간에 뭐 공강도 있고 학교 끝나고 과제도 있고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렇게 리듬이 있으니까 그 리듬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렇죠, 네, 캐나다에 가서 영어만 하루 종일 뭐 과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냥 1, 2, 3, 4, 5교시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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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아. 무슨 과목, 무슨 과목, 무슨 과목 요일별로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뭐 교수님 따라서 이런저런 수업이 있고 또 학생들도 있고 과제도 있고 네. 뭔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잘 가는데 네. 캐나다 딱 도착해서 하루에 수업을 4시간 반에서 한 5시간 정도 수업을 들을 거란 말이에요. 풀타임으로 들으면. 네. 그리고 나서 수업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집에 가든지 도서관에 가서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2-3시간 최소한 2-3시간 그 시간을 투입을 해야 돼요. 네. 근데 하루 종일 그렇게 8시간 이상 공부만 한다는 영어만 공부한다는 게 그렇게 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거기에 그렇죠. 익숙해지는데. 아.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냥 내가 영어라는 걸 하루에 뭐 2시간이 됐던 4시간이 됐던 목표를 잡아서 그 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영어만 공부한다는 거에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하는 것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걸 좀 어느 정도는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처음에는 캐나다 도착하면 굉장히 막 흥분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여기 영어 공부하러 왔으니까 영어만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을 다 갖는데 조금 지나면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하루 종일 영어만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우리말로 뭔가를 배울 때는 내가 모르는 걸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누군가 나한테 설명해 주는 사람 얘기를 내가 제대로 다 듣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는 자체가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저 사람이 나한테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공부를 계속 뭔가 이제 귀 기울여서 배우려고 할 때는 그 스트레스는 대학교에서 그 한국인 교수님들한테 수업 듣는 것보다 몇 배 이상 강도가 세요. 네. 그래서 그 공부 자체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들은 얘기인데 공부하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거에 지금부터 조금씩 익숙해져야 됩니다. 영어 공부라는 거에 대해서 하는 것 말씀하시죠. 자체죠. 그렇죠. 예. 내가 최소한 스케줄을 매일 일과를 잡아서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한다면 어학원 등록을 할 테니까 어학원 등록하려면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어디 가서 수업을 뭐 청강 수업 들어보고 또 거기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그 학생이 적당한지 그 다음에 강사가 나한테 충분한 이제 시간을 투입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정도 생각을 하고 가시는 거면 이민까지 지금 네. 생각하고 길게 보고 가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학은 영어는 단기간에 끝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2년, 3년 이렇게 내가 네. 길게 뭐 장기적으로 마음 편하게 하겠다가 아니라 네. 6개월, 1년에 내가 어느 정도 결과를 내겠다라고 덤벼드는 게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근데 그게 하루에 갑자기 8시간 이상 공부한다는 거는 그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한 2달 동안은 하루 2-3시간만 하다가 또 2개월 후에는 3-4시간 하다가 조금씩 올려서 한 4개월 이후에는 8시간 공부해도 내가 버틸 수 있어 라는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점차적으로 이제. 예. 그렇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마라톤을 뛰고 싶어. 근데 갑자기 40km 이상을 뛸 수가 없잖아요, 하루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 먼저 한 5km씩 뛴단 말이에요, 매일. 그러다 어느 날 뭐 준비가 되면 오늘은 한 10km 정도 뛰어도 될 것 같은데 10km를 뛰어봤어요. 근데 뛸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10km는 좀 무리인 것 같아. 난 아직도 5km를 뛰어야 될 것 같아. 그런 점차적으로 뛰다가 몇 개월 후에 갑자기 나 하프 마라톤도 뛸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나중에 풀코스 한번 뛰어보는 거잖아요. 영어 그렇습니다. 공부도 하루에 2-3시간 이상 꾸준히 안 하던 분이 갑자기 학원 가서 4시간 반 수업하고 또 집에 와서도 준비도 해야 돼요. 2-3시간 숙제도 해야 되고 예습도 해야 되고 단어도 외워야 되고 또 학원에서 내가 하는 거에 부족한 게 있으면 또 해야 된단 말이야. 뭐 문법이 될 수도 있고 듣기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진짜 수업 듣는 게 힘들다라고 느꼈을 때 수업은 계속 들으면서 뭔가 본인이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게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잘하려고 하면. 네. 그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지겨워요. 굉장히 지겨워요. 하루 종일 영어만 한다는 것 자체가 지겨워요. 막 어떤 애들은 그 같이 공부하는 동생들은 막 토 나온다 막 그랬는데 정말 힘듭니다. 예. 한국에서는 뭐 짧게 어학원 다녀도 하루에 1시간이나 한 50분 정도 한 타임, 두 타임 정도 들으면 다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한국 강사가 또 나한테 얘기하기 때문에 진짜 못 알아듣으면 선생님 저거 못 알아들었어요. 한 번만 해서요.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는데 네. 캐나다에 딱 도착하면 그게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학교가 좀 분위기가 네. 빡세게 시킨 데는 모국어 쓰는 것 자체를 뭐라 그래요. 너네들끼리 한국 애들끼리 만나더라도 우리 공간 안에서는 학원 공간 안에서는 너네 한국어 쓰면 안 돼. 그렇게 제지하는 데도 있어요. 영어만 쓰라고. 나 건물 밖에서 써. 근데 건물 안에서 쓰지 마.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어. 답답해요. 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네. 내가 캐나다 가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영어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캐나다 도착하자마자 마치 뭐 스위치를 바꾸는 것처럼 내 머릿속에 스위치를 껐다 키는 것처럼 갑자기 내가 8시간 영어만 공부할 수 있는 모드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다. 지금부터 예. 서서히 준비 운동을 해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지만 몸이 맞춰줘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네. 거에. 아,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것처럼 내가 마라톤을 뛴다고 생각했을 때 풀코스를 뛰려면 내가 몇 개월을 준비해야 풀코스를 뛸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을 내가 공부할 수 있으려면 네. 지금부터 서서히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2시간. 네. 예를 들어서 뭐 4개월 정도 남았다면 2개월 단위로 끊어서 2개월 초반에 2개월 동안은 더 할 수 있지만 내가 한 2~3시간만 하자.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차라리 더 하는 것보다는 집중력을 더 높이자. 내가 2~3시간을 진짜 아무 생각 안 나고 영어만 할 수 있게. 그래도 2~3시간을 해도 뒤엔 에너지가 남는 것 같아요.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3개월 차부터 그렇게 하자. 몸을 서서히 적응을 시켜갈 필요가 있습니다. 서서히. 예. 네, 그렇죠. 그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 네. 그 남은 뭐 지금 6, 7, 8, 9, 14개월, 한 4개월 반 정도 될 텐데, 하여튼 4개월이라고 잡을게요. 4개월 동안 네. 제 생각에는 2개월 단위로 공부하는 스케줄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는 어학원을 하나를 다녔을 때 어학원 하나가 그냥 회화 학원 하나, 두 네. 번째는 문법을 꼭 들으세요. 아, 문법 네, 학원 강의를 하나. 문법은 네. 그 뭐 회화 수업이 아니고요. 그냥 한국인 네. 강사가 하는 문법 수업입니다.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은 한국에서 정리하고 가는 게 좋아요. 분명히 ESL 코스를 들어가면 풀타임으로 네. 들으면 그 중에 뭐 3클래스가 될 수도 있고 4클래스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조건 문법이 들어가요. 아, 예. 근데 거기에서 외국인 강사가 영어로 문법을 나한테 설명해 주는 것보다 한국인 강사가 듣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이해가. 그래서 수업 하나는 회화 수업, 두 번째 수업은 문법 2개를 들으시고요. 네.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읽기 준비를 가능하면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읽기를. 읽기. 영어 원서 읽기입니다. 네네. 그 세 가지를 일단은 하시면서 제 생각에는 어학원 등록하고 그 다음에 어학원이 어떤 어학원이다. 그 다음에 수업이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듣고 그다음에 문법 수업은 몇 시부터 어떻게 듣는다라는 게 좀 정해지시면 네. 저하고 한 번 더 통화를 한 번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은 그 어학원 알아보는 걸 최대한 집중을 해보시고 부산 지역에 뭐 유명한 어학원인데 내가 살고 있는 곳과 거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동하면서도 시간을 많이 뺏길 거고 또 네네. 문법 수업하는 게 매일 있을 수도 있고 주 2, 3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초반에는 네. 온라인 강의 듣는 것보다는 오프라인 학원에서 듣는 게 좋아요. 아, 아무래도 좀 참여하면서 몸을. 참여하는 것도 있고 그 강사를 네. 통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네네. 자, 아, 두 번째인데 그 문법 강사든 아니면 회화 강사든 특히 회화 강사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제 가시면 한국인 재생에는 그 GOC죠. GOC 같은 경우는 네네. 한국인 강사가 수업을 들을 텐데 그 회화 강사 같은 경우는 교포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한국에서만 영어 공부를 했는데 어학연수를 갔다 왔다거나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입니다. 대부분. 네. 조금 유명한 어학원에서 수업을 들으시고 네. 나름대로는 아, 자기 영어에 대해서 공부를 또 좀 하고 고민도 좀 해봤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분들을 내 멘토로 삼는 거예요. 아, 온라인 이제. 강의에서는 네. 그냥 강의만 듣는 거지만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듣고 강의 수업 끝나서 강사님 저 이런 경우 이런 케이스로 지금 캐나다 가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남은 4개월 동안 문법을 한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업 지금 따라가는 진도에서 뭐가 부족한 게 있을까요? 더 해야 될까요? 이런 저한테 지금 도움을 청하신 것처럼 도움을 많이 청하세요. 네. 그래서 회화 강사한테도 내가 지금 가이드 회화. 하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캐나다 가서 이렇게 준비할 거다. 당신이 또 나한테 조언해 줄 수 있으면 꼭 얘기를 해줘라. 그리고 내가 캐나다 가서도 도움이 생기고 필요한 게 있으면 좀 문의를 하겠다. 이메일 주소 좀 알려주면 내가 궁금해 생기면 좀 알려주겠다. 도움을 좀 나한테 줘라. 라고 했을 때 다 네. 도와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알아두는 게 좋고요. 네. 첫 번째는 환경을 만드는 거. 공부를 어학원 2개를 어학원 하나와 문법 수업 둘 수 있는 거를 끊고 그 다음에 네. 원서 읽는 거 원서. 3가지를 2개월 정도 하는데 하루에 3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수업을 할 수 있게. 그러면 2시간 네. 수업을 하고 나면 그게 두 수업이 제 생각에는 회화 수업이면 일주일에 매일 할 수도 있고 50분 정도 해서
주 3회 정도 할 수 있고 시간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에 많이 하는 것보다는 지금 COC 같은 경우는 하루에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한 50분 정도를 하더라도 주 5회를 하는 게 좋아요. 아, 예. 그래서 리듬이 생기잖아요. 네네. 매일 가서 이 시간에는 매일 가서 학원 수업을 듣는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어학원에 가면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어느 정도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1시간 수업 듣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 바로 집으로 나오지 말고 그 어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에서 오늘 배웠던 걸 마무리하고 나오겠다. 단어를 외우든지 그날 배웠던 걸 마무리하겠다. 그러면은 2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문법 수업을 들으면 다시 문법 수업 1시간을 듣고 나머지 1시간은 그 장소에서 바로 내가 공부했던 걸 마무리를 짓겠다. 그러면 복습하고. 4시간이 벌써 나와요. 아, 예. 그것만 2개월을 유지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 나머지 2개월 동안 에너지가 남을 때, 뭐 네. 주말이라든지 좀 더 이제 네. 고민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생각이 날 때는 또 네네. 정리를 하나씩 해두는 거죠. 나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도 있는데 또 저랑 또 통화를 한 번 더 하시면서 이런 네. 것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공부하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또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런 거 있는 거 있던데 이건 어때요? 라고 본인이 계속 자료를 찾으면서 궁금한 점들을 계속 하나씩 해결을 해나가야 돼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책 읽으라 그러는데 그러면 책은 어떤 걸 읽으면 좋을까요? 어떻게 또 읽으면 좋을까요?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지 또 도움이 될까요? 단어는 어떻게 할까요? 궁금한 게 계속 생길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다음 주부터는 어학원, 일주일 동안 어학원 찾는 거, 어학원을 찾고 나면 수업 스케줄 나올 것이고, 그럼 수업을 2시간, 1시간 수업 듣고 1시간 공부하고, 그러면 4시간 스케줄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남는 시간이 조금 있으면 한 30분 정도 원서 읽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책들 시리즈를 권해드릴 텐데 펭귄 리더스라는 시리즈를 이제 권해드릴 텐데 그 펭귄 시리즈가 레벨이 있는데 그 어떤 레벨이 나한테 맞을 것인지 그리고 하루에 몇 분 정도를 내가 어떻게 읽을 것인지를 쭉 진행하다가 또 3개월 차가 되면 이제 조금 더 강도를 조금 더 올릴 거예요. 공부하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갈 거고 네. 그리고 나서 막상 본인이 토론토에 도착을 하고 나면 또 궁금한 게 생길 겁니다. 아, 예. 그러면 그때 또 저하고 또 통화를 한번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하루에 모든 걸 제가 다 설명해도 길게 설명드려도 본인한테 머리에 다 남진 않아요. GOC 머리에 다 남진 않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지금 4개월 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겠다. 가장 중요한 건 어학연수가 캐나다에 도착해서 토론토에 도착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한 겁니다. 벌써. 네. 본인이 벌써 여기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게 아니라 캐나다 지금 살겠다는 거잖아요. 목표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럼 지금부터 네. 시작한 거예요. 공부가. 어학연수가 지금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사실은. 저랑 통화하시면서 바로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어학원 알아보시고 어학원이 잡히고 나면 머릿속에 어학원만 머리 담고 계세요. 그럼 다음 주 일주일 내내 내가 최대한 대형 큰 어학원을 가서 수업을 2개를 듣겠다. 스케줄이 잡히면 그 다음에 제가 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읽으십시오 라고 제가 책 리스트하고 공부하는 방법하고 알려드리면서 저하고 통화를 한 번 더 하세요. 그럼 2개월 동안 그 스케줄 유지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저한테 통화하셔도 되고 한 2개월 동안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진행하시다가 3개월 차가 될 때 조금 더 이제 강도를 조금 더 올릴 때 그동안 이제 내가 읽기를 하면서 그다음 문법 수업 들으면서 회화 수업 들으면서 이렇게 내가 모자란 부분이 보였습니다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게 파악이 될 때 또 한 번 또 통화를 또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상당히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공부를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한번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단계가 지나가면서 이제는 단계를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강도를 조금 더 올릴게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 하나씩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어학원이 회화학원 하나 문법인데 문법은 별로 제가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쪽에서 워낙 잘할 거니까 수업 들으시면 되고 회화학원은 들으시면서 본인 발음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점검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쪽 아마 그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국에서만 살 거면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굳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발음은 분명히 교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말에 이제 영어 발음 40개 중에 우리말에 없는 게 12개가 있거든요. 그 12개 발음을 내가 정확하게 발음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체크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좀 해결을 할 필요가 있고요. 강사를 통해서도 발음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는 문제들 단어가 연결됐을 때 내가 제대로 발음을 하고 있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좀 해야 되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첫 단계는 어학원을 잡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찾아가지고 하나, 등록하고. 그렇죠. 등록하는 것까지.
그럼 예. 등록을 해야 스케줄이 나올 테니까. 네. 그럼 스케줄이 나오면 뭐 주 5회 수업이다, 주 3회 수업이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2개월 동안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 되죠. 이렇게 보내면서 공부할 시간을 내가 이렇게 확보를 했다. 그러면 그 확보된 시간을 뭐 할 거냐? 그 확보된 시간에 어떻게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기 좋을까? 그런 얘기를 또 저랑 또 구체적으로 한번 나누는 거죠. 저는 주 5회가 아무래도 저한테는 지금 더 좋은 더 좋습니다. 방법으로. 예. 주 3회, 주 2회 이렇게 한 길게 뭐 하루에 2시간씩 하는 수업보다는 매일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목표가 공부도 하는 거지만 공부하는 것 자체에 내가 몸을 적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내가 매일 4시간씩 공부를 하겠다. 1시간은 수업을 듣는 거고 1시간씩은 내가 수업 듣고 바로 이어서 이제 복습하는 그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단, 조금씩 그게 몸에 익으면 뭐 예를 들어서 노트 필기하는 방법, 단어 정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한 거 어떻게 할 것인가. 문법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해결이 된 것 같다. 이 부분 해결이 잘 안 되고 어떤 부분 내가 아는 게 있는 것 같다. 그런 분들 하나씩 정리를 해나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문법 네. 학원에 대해서 이제 제가 네. 이제 뭐 그 전에 대학 다닐 때도 그렇고 영어 문법 공부는 조금 했었거든요. 이제 네네. 예, 해커스 뭐 이런 데서 좀 했었는데 네네. 제가 이제 문법을 이제 찾다 보니까 네. 이게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문법 공부법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학원을 좀 알아봤어요. 문법 학원에 대해서는. 네네. 예, 했는데 선생님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순을 이제 어순 주어에서 뭐 나가는 방식 이런 공부법이 있더라고요. 혹시 네네. 선생님 아시나요 혹시? 좀 어떤 학원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인지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말씀 계속 해보시겠어요? 네, 그래갖고 그거를 기존의 문법 배우는 그런 거보다 그런 거 해도 괜찮을지 어떨지. 상관없어요. 그래요? 그게 문법이라고 했을 때 네. 어떤 접근 방법이 어떠냐에 따라서 뭐 누구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다, 누구는 그냥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뭐 그래머 뉴스 시리즈다, 그냥 무난하게 기존에 하고 있던 문법책이다 할 수도 있고, 또 누구는 문법인데 그 강사에 따라서 이거는 토익 문법입니다, 토익 시험에 나오는 그 문법들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건 그냥 회화학원인데 그 회화학원 안에 또 뭔가 기초가 부족하다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문법 수업이 있을 거고, 별로 상관없어요. 일단은 어떤 본인은 문법을 나한테 맞는 거, 그리고 지금 한번 문법 수업 들을 때 평생 이게 한 번일 거다, 나 다시는 이제 문법 수업 이렇게 막 빡세게 문법 수업 한국에서는 들이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들으시면 돼요. 그냥 이번에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한 2개월 정도 수업을 들으면서 그냥 내가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알고 있었던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한국에서 공부하는 거랑 그 다음에 캐나다에 도착해서 공부하는 거랑 공부하는 방법이 많이 다른데요. 한국에서는 이게 지금 영어를 배우러 가는 거잖아요. 일단 ESL까지만 봤을 때, 그 다음에 본과 과정 들어가면 영어를 통해서 수업을 듣는 거지만 ESL 때까지는 영어만 하는 건데, 공부라는 부분이 있고 훈련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아직까지 오늘 첫 상담이라 구체적으로 너무 많이 있는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텐데, 공부라는 부분은 그냥 내가 영어라는 거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 알고 있었던 것도 있고 미처 이런 부분은 내가 전혀 생각을 못했네,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고등학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알려주는 문법은 이런 건데, 또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문법이라는 걸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순수하게 그냥 내가 여태까지 모르던 걸 알게 되는 그냥 공부입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도착해서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미 문법이라는 책도 내가 개인적으로도 봤고 강의도 들었고 동영상도 들었고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는 것 같아. 이제는 별로 진짜 뭐 정말 내가 몰랐다 이런 건 별로 없어. 내가 영어를 잘 하지 못하지만 내가 모르는 건 별로 없어 아직까지. 그 다음에는 그냥 훈련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듣고 말하고 쓰고 읽고 계속 훈련만 할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공부는 하기는 굉장히 좋은 환경인데 훈련을 하는 환경은 되진 않아요. 가다가 길 가는 사람한테 영어로 물어본다? 그 사람 나한테 영어로 대답할까? 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국에서는 공부만 하는 거고, 캐나다 도착해서는 훈련만 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효율적이니까. 그런데
캐나다에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내가 돈 모르는 걸 그만큼 한국 사람한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 한 5분 만에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걸 캐나다 사람이 나한테 영어로 설명하니까 한 2, 30분 설명을 들었는데 겨우 이제 감을 잡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설명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아, 네네. 아, 그래서 한국에서는 공부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냥 공부만 하는 겁니다. 아, 혹시 내가 이해됐습니다. 모르던 게 있었을까? 네. 그거 그냥 찾아내는 거예요. 의문점을 좀 특히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그럼요, 말씀이죠. 그럼요, 예. 그럼요. 한국 사람이니까 모르면 그냥 손 들고 물어보면 바로 알려줘요. 예. 그리고 또 잘 설명해 줍니다. 그 사람도 한국 사람이고 나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인은 영어가 이런 부분이 다 어렵다고 해 공통적으로. 이게 다 어려워. 우리말 특성 때문에 영어의 이런 부분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강사들은 그 부분을 해결을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캐나다에 가면 나 말고도 외국인들이 다 외국인이에요.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학생은 한 명도 없어. 뭐 캐나다 강사가 가르치는데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뭐 그다음에 태국인 여러 사람들을 가르쳐요. 네. 예를 들어서 태국에는 발음인데 A라는 발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H라는 발음을 어려워하는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근데 태국 사람들은 H를 발음을 못해서 H 그래요. 우리가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왜 저 발음을 못하지? 근데 알고 보면 자기 나라 말에 A라는 발음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기 나라 사람들은 H를 발음할 때 다 H라고 발음을 해. 그래도 다 알아들어요, 자기들끼리는. 근데 갑자기 내가 들으니까 H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거를 한국인 강사들은 한국 학생들이 뭘 힘들어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공부를 통해서 그냥 아는 겁니다. 설명을 좀 최대한 많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캐나다 가면 이제 공부는 끝난 거예요. 네. 캐나다에서 새로운 걸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걸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잘 듣고 말하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어학연수를 가는 학생들이 캐나다 가서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맘먹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또 한국에서 가져온 문법책을 거기서 공부를 해요, 혼자. 도와주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혼자서 공부를 해요. 그게 진도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또 뭐 한국에서는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뭐 동영상 강의 듣는데 문제가 전혀 없잖아요. 다운받아서 듣고 네. 어디서 하는데 전혀 없는데 캐나다 인터넷 그렇게 안 빠르거든요. 아, 네네. 힘들어요. 뭘 들으려고 해도 느리니까. 뭘 자료를 찾아서 이렇게 다운받고 뭘 하기도 힘들어요. 한국은 그런 걸 자료 찾는 건 정말 쉽습니다. 인터넷이 너무 빨라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한국에서 해결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아까 문법 수업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식으로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 강사가 제대로만 나한테 설명을 쉽게 잘해주면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문법이라는 게 뭐 이 학원 가면 뭐 여기 이만큼만 한 10개 중에 3개만 알려주고 또 다른 학원 가야지 나머지 3개를 또 들을 수 있고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네네. 다 알려줍니다. 근데 알려주는 방법이 기존 우리가 늘 알고 있던 그런 식의 문법을 알려줄 건가 아니면 또 새로운 방법을 내가 알게 된 내가 정리한 새로운 방법으로 문법을 설명해 줄 건가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본인한테 네. 맞는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지금 궁금했던 네네. 부분 이제 제가 지금 아무래도 시간이 좀 촉박하지 않습니까? 이제 캐나다 가기 전까지 그죠? 영어 그렇죠. 공부를 그렇게 많지 않죠. 네. 예, 그래서 제 스스로도 뭔가 좀 조바심도 나고 좀 조급하기도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영어를 아예 안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가기는 가야 되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훈련은 이제 거기서 할 수 있지만은 이제 가기 전에 공부에 대한 측면에서도 시간이 없다고 저도 알고 있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방법을 찾으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걸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간단하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제 제 영어 딱 제가 공부하려고 하니까 이제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이제 꼭 근데 이제 듣기, 말하기를 하기 앞서서 이제 제가 발음 선생님의 발음을 왜 찾아보냐면 이게 돼야지 듣기, 말하기도 다 된다. 뭐 이렇게 맞아요. 약간 그 근간이 된다. 발음 맞습니다. 공부가. 예,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발음생 그 올려놓으신 동영상도 보고 이제 책도 사서 공부하려고 하거든요. 네네. 예,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학원을 생각 안 했어서 제가 혼자 하려고 했을 때 이제 발음 이렇게 공부하려고 했었고요. 이제 원서 읽기로 이제 선생님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읽기도 이제 해야 될 것 같다. 네네. 네. 선생님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예, 끊겼네요. 예, 괜찮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원서 읽기도 제 나름대로 해봐야겠다 생각을 네네. 해가지고 지금 어떤 게 저한테 이제 난이도가 낮은 걸로 음, 시작을 해야 잖아요. 그죠? 제 네네. 수준이 낮으니까 그런 것도 음, 이제 알아보고 있고 네. 받아쓰기도 괜찮은가 이건 제가 몰라가지고 방법도 애매해가지고 이거는 음. 네. 받아쓰기 하셔야 돼요. 그래요? 네네. 이것도 근데 이제 네. 오늘 이제 준비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네, 사실은 이제 뭐 대부분 저한테 전화 주신 분들이 네. 상담이 이제 한 번 이루어질 거다. 내가 궁금했던 부분 한 번에 다 해결해야지.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 저한테 네네. 질문하시는데,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는 크게 도움은 되진 않아요. 좀. 왜냐면 지금 당장 급한 게 있고 조금 지나다 보면 또 생기거든요. 궁금한 게. 네네. 그래서 하나씩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궁금하신 건 오늘 일단은 다 말씀하시고 저도 이제 네.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한 주 동안 이제 어학원을 이제 등록을 등록하고, 하고 그 다음에 네. 스케줄이 잡히면 그 다음부터 그러면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나갈 거예요. 일단 수업을 듣겠습니다 라고 나오면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씩 알려드릴 텐데 지금 네네. 일단 우선부터 말씀하신 부분은 네. 첫 번째 이제 원서 읽기인데 네. 본인 수준에 맞는 원서 읽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펭귄 리더스를 제가 이제 추천을 하는데 펭귄 네. 리더스는 스타터라는 레벨부터 시작해서 6까지 있는데 그 레벨별로 나오는 어휘의 종류와 문법이 네. 정해져 있어요. 네네. 그래서 단계별로 내가 만약에 2단계를 시작했다. 편하다 나는. 한두 페이지 읽어도 모르는 단어도 많이 나오지 않고 내가 편하게 읽을 수 있다. 그럼 그게 내 레벨입니다. 그걸 한 20권 정도를 사서 저는 보통 20권을 권하거든요. 네. 20권 정도를 사서 읽으면서 쭉 읽는 훈련만 하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내가 읽을 수 있다. 어떤 것들은 2단계 정도면 하루에 한 권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럼 시간 많이 안 걸리거든요. 네네. 그러면 20권을 읽고 나서 레벨 3으로 올릴 거잖아요. 네네. 올리면 모르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레벨 2에서 안 나오던 문법이 나오기 시작하고 어휘도 많아지고 일단 글자가 폰트가 작아져. 한 페이지 나오는 단어가 많아져. 네. 물리적으로는 차이가 느껴져요. 그랬을 때 이 문장은 내가 단어를 찾아봤는데 단어를 찾아도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이지? 물어볼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문법 수업을 듣는 강사가 될 수도 있고 회화 수업을 듣는 강사가 있고 그 강사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하면 그거 해결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근데 지금은 그 강사들을 통해서 모르는 거 무조건 쌓아놨다가 다 해결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공부적인 측면에서. 네, 그럼요. 네. 그럼 레벨 2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권도 읽을 수 있고 하루에 반 권 정도, 이틀에 한 권 정도 읽을 수 있는데 읽으면서 모르는 표현들, 물론 단어는 내가 찾는 거지만 단어를 다 찾았는데도 이 문장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계속 사전을 찾아서 답이 나올 때까지 내가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만 정리를 했다가 강사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강사들이 제가 이제 온라인 수업 듣는 것보다는 학원에 가서 제가 하라는 게 그런 멘토가 필요한 겁니다. 신분도 사고 물어보고. 그럼요. 그리고 내가 답답한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지금 지호 씨도 답답한 게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거잖아요. 그쵸. 얘기를 하고 또 설명을 듣고 나면 답답한 게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네.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영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는 시작도 안 했는데 스트레스를 먼저 받고 있어요. 공부가 안 돼요. 마음이 일단 편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들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결해 주는 누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펭귄 리더스라는 CD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제 블로그에 내용이 좀 있어서 제가 말로 계속 설명하는 것보다는 제가 끝나고 나서 카톡으로 제 블로그에 이제 펭귄 리더스 소개해준 페이지를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네, 그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온라인이나 아니면은 부산 대형 서점을 가시면 그 책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레벨을 찾으시면 됩니다. 찾고 나서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사면 더 싸니까 온라인에 주문해서 받아서 한 20권 정도 사서 아니면 10권씩 단위로 사서 읽으시면 돼요. 한 권에 한 4,000원 정도 할 거니까 한 10권 단위로 구매를 하셔서 읽어도 크게 부담은 안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받아쓰기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도 받아쓰기는 꼭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네. 하는데 받아쓰기를 시작하기 이전에 네. 내 발음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아, 그래서 네. 내가 못하는 발음이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제대로 못 알아듣는 발음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점검을 하시고, 네. 그래서 우리말에 없는 12개 발음이 제 책이나 보시면 항상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그 부분이잖아요. 우리말에 없는 12개의 발음, 그 다음에 구분해야 되는 거, 미니멀 나오는 거, 뭐 PF 발음이라든지 LR 발음이라든지 두 개가 구분되는 것들, 네네. TH나 S 발음이나 그런 것들이 예. 있는데, 그런 구분이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나는 이 정도는 된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리스닝 받아쓰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받아쓰기 할 때 좋은 교재가 토익이에요. 토익이요. 토익이 굉장히 좋은 받아쓰기 교재입니다. 예. 왜냐하면 토익 교재 보면 그 파트별로 파트 1, 2, 3, 4로 나뉘잖아요. 네네. 리스닝이 이제 파트 1, 2, 3, 4로 나뉘는데 파트 1에 들어가면 그림 보고 찾는 거예요. 네. 근데 그림을 설명하는 문장이 다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그러면 한 문장씩 끊어서 받아쓰기를 하기 너무 좋죠. 그 컨텐츠 자체가. 네. 네. 그러면 한동안은 나는 파트 1만 받아쓰기 하는 거예요. 파트 2, 3, 4는 넘어가지 않고. 근데 파트 2로 넘어가면 ABA 정도, AB 정도 대화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1단계에서 그림 설명하는 거, 단문으로 된 거 받아쓰기를 쭉 하다가 한 번 듣고 바로 쓸 수 있다. 그 정도 연습이 되면 파트 2로 넘어가고, 파트 2에서 넘어가면 파트 3로 넘어가고, 단계별로 연습하기가 굉장히 좋은 교재예요. 그래서 적어도 파트 1하고 파트 2까지는 제가 받아쓰기를 하라고 권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부분도 그러면 받아쓰기를 하려면 최소한 30분 정도 투입을 해야 돼요. 네. 매일 조금씩 하기 위해서는. 그럼 스케줄이 또 나와야 됩니다. 또 받아쓰기를 하려면 주변이 조용해야 되니까 네. 뭐 집이나 도서관이나 어딘가 굉장히 이게 조용한 내가 데서. 집중해서 듣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런 장소하고 시간을 또 찾아야 돼요. 그럼 스케줄이 또 나와야 되겠죠. 그런 걸 하기 위한. 네, 그렇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공부하는 시간은 내가 내 마음대로 잡으면 되는데 어학원 시간은 내가 원하는 시간도 있지만 그 학원에서 제시하는 시간에 내 스케줄을 맞춰야 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또 스케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두 개 어학원에 대한 문법 수업과 어학원 회화 수업에 대한 스케줄이 나오면 그 다음 나머지 시간, 뭐 이동하는 시간에는 뭐 할 건가, 네. 아니면 이동하지 않고 내가 조용히 리스닝 받아쓰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용한 환경이 나한테 이제 만들어져야 되니까 네. 그런 환경을 내가 어떻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게 나오겠죠. 네. 그럼 책은 샀는데 이 책을 언제 읽을 건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니까 네. 뭐 이동하면서 읽겠다라든지, 아니면 나는 여기서 어학원에서 1시간 수업 듣고 1시간 공부하고 나머지 한 20분 정도, 10분, 20분 정도 내가 책을 읽고 나오겠다. 그것도 되는 거고. 구체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시간, 장소에 따라서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무엇을 하겠다라는 게 구체적인 공부 계획이 나올 거예요. 스케줄을 만들어. 그럼 스케줄 나오면 어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내가 이 시간에는 만약에 서면에 있는 무슨 학원에 가서 한다. 그러면 그 서면에 있는 학원에서 스터디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서 공부를 하겠다. 공부할 때 학원 수업 했던 거 하고 그 다음에 원서 읽기, 펭귄 리더스 원서 읽기를 하겠다. 아니면 그 학원은 조용하니까 내가 받아쓰기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게 계획이 나올 거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면 지호 씨하고 저하고 또 한 번 더 통화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뭐 학원 정해졌습니다. 스케줄 이렇게 나왔습니다. 책은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런 게 있네요. 제 레벨이 몇 레벨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받아쓰기는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렇게 하니까 하루에 벌써 공부하는 시간 한 5시간 벌써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는 2-3시간 이렇게 얘기했는데 벌써 2개월 차에 하루에 이렇게 하면 5시간도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게 그 하루에 매일 5시간 공부하는 게 이렇게 쉬운 스케줄은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네. 그래서 서서히 강도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부터 잡는 거죠. 그래서 나의 멘토 역할을 해줄 사람, 그리고 동시에 나에게 영어 수업을 해줄 사람을 찾는 거죠.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한국에서.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좀 풀렸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좀 있으신가요? 이게 이런 공부적인 궁금한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멘토 그분께 이제 계속 여쭤보고 하면 될 건데, 제가 좀 의아했던 게 하나 있는데, 그 단어 이제 제가 모르는 게 나오잖아요. 아무래도 뭐 어떤 다른 컨텐츠를 접하거나 이게 뭔 단어지 이렇게 궁금한 점이 생기면은 이거를 따로 이제 정리를 하면 좀 효율적이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네네. 그래갖고 이제 정리를 할 때 단어를 찾아볼 때 영한 사전 쓰지 말고 영영 사전을 써라.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네네. 이제 제가 그래서 영영 사전을 봤는데 영영 사전에 있는 그 말에 있는 단어를 몰라가지고 그걸 또 찾고 뭐 맞아요. 또 이런 찾게 되죠. 식으로 또 찾고 네. 또 찾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이게 맞는 방법인지 아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음, 제가 아직 난이도가 낮으니까 영한 음, 사전을 먼저 좀 보고 나서 해야 되는 건지도 싶고 음, 음, 이게 뭐 영한 사전을 보면은 안 좋으니까 뭐 1대1로 단어를 외우게 된다고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이제 음, 음, 영한 사전 보는 방법도 따로 있는 건지 이런 게 좀 음. 궁금하더라고요. 자, 그 네네. 영양사전 부분은 저도 이제 꼭 네. 쓰라고 영양사전 나중에는 가급적이면 네. 한사전 보지 말고 나중에 영양사전만 보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단계에서 이제 내가 영양사전 그리고 처음에는 영양사전 어떤 걸 보세요? 그것부터 이제 먼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영양 사전이 지금 잠시만 네, 폰에 있거든요. 잠시만요. 네, 이게 러너스 딕셔너리라고 네네. 하나 있고 이제 구문 찾을 때는 얼반 딕셔너리 보고 이제 두 아, 개를 얼반 딕션리 예 네네네네. 네, 그거랑 러너 그 단어 찾을 때는 러너 네. 딕셔너리나 그런 거 그 보고 러너스 딕셔너리 나오는 게 영어 네. 사전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그 우리도 국어, 한국어, 국어 대백과 사전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한국인을 위한 한국어 사전이 있는 것처럼 그냥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전을 만들어 놓은 게 있고 그리고 영어를 네. 외국어로서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전이 있는데 아까 네. 말씀하신 Learner's Dictionary라는 게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전이 맞긴 맞아요. 네. 근데 그 Learner's Dictionary라는 건 그냥 사전의 종류일 뿐이고 그런 종류의 사전인데 어떤 출판사에서 나온 건가 어느 회사에서 만든 건가 또 Learner's 아 Dictionary 그 다음에 뭐라고 그 나와 있지 않나요 혹시? 어디서 만든 거다? 이건 그 그건 제가 한번 네. 봐야겠는데. 네네네. 그리고 제가 권해드린 건 제일 쉽게 쓰여진 건 네. 콜린스 콜빌드라는 사전, 영양 사전이 제일 쉬워요. 콜스 코비스요? 콜린스 코빌드라는 게 제가 카톡으로 남겨드릴게요. 아 네네네 콜린스 감사합니다. 코빌드라는 영양 사전인데 보기가 제일 쉽습니다. 아 네네. 그리고 콜린스 코빌드를 좀 읽다가 네. 조금 익숙해지면 맥밀런으로 좀 넘어가라고 그 설명드리는데 맥밀런이 똑같은 컨셉인데 네. 단어 설명하는 게 좀 짧아요. 네. 나중에는 많은 단어를 찾아야 되는데 콜린스 코빌드 같은 경우는 설명이 너무 길어서 읽다 보면 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접하실 때는 콜린스 코빌드가 굉장히 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네. 좀 익숙해지면 나중에 캐나다 가셔서 영어가 조금 익숙해지고 나시면 네. 아마 맥밀런으로 넘어갔을 때 더 쓰기가 좀 편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이제 맥밀런을 쓰고 있는데 네. 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와서 지호 씨가 말씀하셨던 게 내가 영양사전을 보긴 보는데 보면 거기에 또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 네. 그게 문제거든요. 네. 자, Learner's Dictionary가 특징이 뭐냐면 네. 사전에 등록된 어휘 숫자하고 그 다음에 그 등록된 사전에 등록된 단어를 정의하는 단어들 어떤 네. 건지 아시겠죠? 네. 사전은 한 10만 개가 있는데 그 10만 개의 어휘를 또 정의하는 단어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Learner's Dictionary, 특히 콜린스 콜빌드나 맥밀런 같은 경우는 그 정의하는 어휘 숫자가 3,000개로 제한이 돼 있어요. 아 다시 얘기를 하면 네. 10만 개나 되는 어휘를 내가 3,000개만 알고 있으면 3,000개 그 단어를 문법적으로 제대로 활용만 할 수 있으면 10만 개라는 단어를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와 네. 엄청 결국 내가 원하는 좋네요. 게 그거예요. 내가 어휘를 아 무한정 늘리는 건 나중에 할 일이지만 네. 지금은 제한적인 언어를 가지고 제한적인 어휘를 가지고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어휘는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그 어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모르는 어휘를 상대방한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아 지금 그쵸. 목표는 예. 거기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궁금했거든요. 네네. 네. 아 그래서 본인이 지호 씨가 네. 내가 영영사전을 봤는데 Learner's Dictionary라는 영영사전을 봤는데 거기에도 모르는 단어를 찾았는데 거기에도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는 건 네. 아직 영어라는 언어를 가지고 생활하기에는 어휘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3,000개라는 어휘만 제대로 쓸 수 있으면 10만 개라는 어휘를 내가 몰라도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풀어서 물어보면 되니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이제 그렇죠. 풀어 아 설명이 네. 되니까. 아 네. 그러니까 네. 첫 번째 1차 목표를 거기로 잡는 겁니다.
영영 사전에서 내가 사전을 뒤졌을 때 네. 거기 나온 어휘들은 대략적 100%는 아니겠지만 대략적으로 거기 나온 어휘들은 내가 모르는 게 없어. 최소한 거기 나온 어휘들은 모르는 게 없어야 된다. 한국에 있는 동안 목표를 네. 거기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영영 네. 사전만 가지고 공부를 하겠다고 덤비면 좀 지겹습니다. 음, 한두 번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찾아보는 건 재밌는데 그것만 가지고 공부하는 건 지겨워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그거보다는 그건 그 영영 사전을 쓰면서 공부를 하겠다는 건 나중에 시간 나면 하면 되는데 네. 그거보다 조금 더 효율적이고 재밌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펭귄 리더스예요.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릴 때 영영 사전이 종류가 2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을 위한 사전이 있고 러너스 딕션이라는 게 있고 외국인 학습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있고 네. 지금 펭귄 리더스가 그런 컨셉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데이비드 베컴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데이비드 베컴 뭐 인터뷰했던 기사나 그 사람 경기하던 걸 찾으면 영어로 찾는 거죠. 당연히 찾으면 네. 뭐 신문 기사가 나올 수도 있고 잡지 글이 나올 수도 있고 많은 글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축구 선수 데이비드 베컴 되게 좋아해요. 좀 웬만큼 알고 있어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네. 봤는데 웬걸 너무 어려운 거예요 글이. 그런데 펭귄 리더스를 가니까 단어는 레벨 1이면 단어 200개밖에 안 됩니다. 네. 거기에 그 쓰는 어휘가 200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문법도 네. 굉장히 단순해요. 그렇게 단순한 어휘와 단순한 문법 구조를 가지고 데이비드 베컴에 대해서 얘기를 한 30페이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네. 내 영어가 문법이 완벽하지 않고 어휘도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그런 제한적인 어휘를 가지고도 내가 데이비드 베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럼 훌륭한 거예요. 두 개가 그러면 같은 컨셉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네. 그래서 문법이 완벽해야 내가 영어를 유창하게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한된 문법을 가지고 제한된 어휘를 가지고도 내가 말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본인한테도 맞습니다. 무조건 어휘를 뭐 10,000개, 20,000개의 단어짜리 뭐 그런 걸 외워야 내가 영어가 유창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수준에서도 내가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게 있다. 근데 과연 내 수준에서 내 수준의 어휘력과 문법 수준을 가지고 어떤 걸 표현할 수 있을까?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그게 펭귄 리더스예요.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네. 교재입니다. 펭귄 리더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교재예요. 보면 만약에 레벨 1이나 레벨 2를 봤는데 굉장히 쉬워요. 만약에 네. 지우 씨가 책을 봤는데 굉장히 네. 쉬워요. 읽으면서 단어 한두 개 정도 모르는 건 나오는데 나머지는 다 아는 것 같고 모르는 단어도 자꾸 보니까 유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뜻도. 네네.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책에 나온 단어들 내가 대부분 이해할 수 있고 문장 구조 내가 대부분 다 이해할 수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영어를 쓰지 못하지? 내가 지금 데이비드 베컴에서 영어로 쓴다고 생각하면 난 절대로 이렇게 못 쓸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네. 그게 내 학습 목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어휘력이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런 부족한 어휘를 가지고도 내가 영어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익숙해지는 게 펭귄 리더스가 되고요. 이걸 조금 너무 구체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어학원이 좀 구해지고 스케줄이 나오고 다음 주차쯤에 저랑 통화하실 때 그러면 이제 원서 읽기를 하면서 이제 사전 찾는 방법 또 얘기를 나올 텐데 조금 더 사전상 좀 더 설명드릴게요. 제가 네이버 사전을 쓰지 말라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권하는데 네이버 사전은 네이버 자체가 이제 네이버라는 업체가 우리나라의 대기업이잖아요. 네. 거기 있는 컨텐츠는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네이버가 영어 사전을 만들면 이렇게 그지같이는 안 만들 거예요. 근데 네이버가 사전을 만든 게 아니라 다른 뭐 동화 출판사라든지 다른 출판사에서 만든 사전을 그냥 자기가 업로드를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데이터를. 근데 종이 사전 이 사업은 사양 사업이에요. 없어요. 이제 종이로 만든 사진 자체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는 사람도 별로 없고 다 네이버에서 다 찾기 때문에 사전 자체를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 사전을 업그레이드 할 생각을 안 합니다. 출판사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네이버에다 그냥 주는 거죠. 문자로 쓰라고. 자기들이 콘텐츠를 얼마나 비싸게 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사업 옛날에 그 어학 사업할 때 한 컨텐츠당 3천만에서 한 5천만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동아 출판사 나오는 영어 사전 모든 컨텐츠를 내가 내 웹사이트에 다 심겠다. 3천만 원만 줘 한 번에. 그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별로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컨텐츠가 그렇게 쌓여요. 음, 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네. 영영사전에 나오는 컨텐츠는 웹사이트에서 보통 제가 알려드린 건 콜린 스코빌드도 마찬가지고 맥밀런도 종이 사전도 있는데요. 네. 웹사이트도 있거든요. 웹사이트 찾으면 그건 업데이트가 계속 되고 있다는 게 보여요. 새로운 어휘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옛날에는 쓰지 않았던 어휘들이 요즘에 쓰는 게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follow라는 말은 따라가다, 이해하다, 뭐 사람이 누구를 따라간다든지 아니면 이해하다는 뜻으로 쓰는데 네. 요즘엔 follow라고 하면 누가 유명한 사람들의 블로그나 뭐 페이스북이 있어. 그 사람 내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팔로잉 한다 그러잖아요. 아, 예, 예. 그런 어휘가 이제 등록이 돼요, 사전에. 사람들이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종이 사전은 그런 게 업데이트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영한 사전에서 찾았을 때 만약에 뭐 go나 get 이런 단어 찾으면 어휘가 굉장히 많이 나요. 전치사 같은 것들 특히 동사 중에서도 회화에 많이 쓰이는 동사들 같은 경우는 뜻이 한 10개, 다 10개 이상이에요. 20개씩 나오는 것도 많습니다. 네.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1번부터 찾잖아요, 뜻을. 그렇죠. 당연히 네. 1번, 2번 뜻이 더 중요하고 20번은 잘 안 쓰는 뜻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영영사전하고 한국어 사전하고 딱 비교해 보시면 1번, 2번, 3번의 순서가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 그랬을 때 어떤 사전에 더 믿음이 갔나? 당연히 영영사전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이거- 모르는 단어를 찾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하는데 뜻이 너무 많아요. 그럼 보통 본능적으로 1번, 2번 뜻을 먼저 대입을 해봅니다. 내가 모르는 그 맥락에서 그 뜻으로 네. 이해가 되나 안 되나. 근데 네. 뜻이 한 20개쯤 있으면 하다가 지치잖아요. 학생들이 그쵸. 대부분 네. 20번까지 있으면 포기합니다. 포기. 그냥 뒤에 있는 해설지를 봐요. 그리고 그냥 해결을 해버리죠. 이건가 보다라고. 그런 경우에 오류가 좀 많아요. 그리고 뜻을 잘 보면 영양사전은 뜻이 더 쉽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영양사전에는 그 어휘 3,000개가 다 지금 완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영양사전을 보면 좀 힘들다고 하는데 그게 완성이 되고 나면 영한사전보다 영영사전보다 더 쉬워요. 3,000개를 먼저 잡아야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걸 먼저 잡는 거죠. 그건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거는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기본 어휘라고 해야 되나요? 3,000. 뭐 기본 어휘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네네. definition vocabulary라고도 자기들은 얘기하는데 네. 단어를 정의하는 정의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들은 그래서 우리 사전은 3,000개를 가지고 다 설명하겠다. 어떤 사전들은 4,000개 가지고 설명하겠다. 그런 게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아, 그래서 그 어휘는 필수다. 모든 어휘를 설명하는데 이 어휘를 3,000개, 4,000개 필요하다. 자기들끼리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그 정도 어휘는 이것만 무조건 알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그리고 설명을 풀어서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어휘와 문법 구조 문법 두 개만 있으면 모르는 것도 내가 만들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고. 이거를 한국에서 최대한 공부를 좀 하고 가야지 그리고 가야 네. 캐나다에서는 훈련에 집중할 수 훈련을 할 있는데 수가 있네요. 예. 그렇죠. 그게 안 되고 캐나다를 가면 거기 가서 또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도움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기서는. 예. 이거를 좀 집중 학원도 다니면서 이걸 계속해서 해결을 해야겠네요. 네. 예. 우선순위가 거기죠. 제가 이제 말하는 걸 이제 아무래도 가면 말해야지 이제 의사소통이 네네. 되니까 그런 걸 좀 네.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런 네. 게 먼저 좀 선행이 돼야 되네요. 그죠? 그럼요. 한국에서는 말하는 훈련은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효과적이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캐나다에서 가서 해야 되는 것들, 훈련들을 위한 준비 작업, 공부를 많이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요. 네. 그리고 캐나다 가서는 진짜 훈련만 해야 되죠. 근데 안 하고 갔을 때는 거기서 공부도 하고 훈련도 해야 되니까 잘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실패하는 이유가 네. 캐나다 가서 뭔가를 시작하겠다, 어학연수를 가서 뭔가를 시작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많이 실패해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1년 긴 것 같은데 가서 보면 금방 가요. 진짜 뭐 좀 하다 보면 3개월 지나가고요. 네. 한 6개월 지났는데 영어 별로 안 는 것 같고요. 책 뭐 초반에 3개월까지는 괜찮아요. 남은 9개월 있으니까. 근데 6개월쯤 지나고 나면 공부 정말 안 됩니다. 벌써 6개월 지났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부터 조바심 생기고 불안해지고 공부가 안 돼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네. 준비를 그래서 최대한 지금 오늘 해야겠네요. 나온 얘기가 네네. 원서 읽기, 받아쓰기, 그 영양사전 쓰면서 내가 네. 어휘는 최소한 이런 것들은 빨리 한국에서 해결이 되겠구나 그런 것들 감을 잡으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스케줄을 하고 나면 그런 공부를 어떻게 할 건가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또 저랑 또 나눠보시는 거고. 네. 그 말하는 알겠습니다. 훈련은 그 어학원에서 제 생각에 한 3개월 차쯤에 네. 제가 2개월 단위로 한번 끊어보자 그랬잖아요. 전략을 네네네. 세우는데 네. 한국에서 이제 영어 준비 공부를 하면서 전략을 초반 2개월, 후반 2개월 이렇게 전략을 세우는데 네. 후반 2개월 차에 네. 공부하는 걸 봐서 한번 원어민 수업반 한번 들어보신 건 괜찮아요. 아, 실제적으로 좀 어떤 대화를 좀 할 공부를 수 있는. 하겠다는 것보다는 네네. 그냥 1시간 내내 원어민하고 내가 앉아서 뭔가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다. 아, 네. 한국인 선생님 수업하고 들을 때는 완전히 다른 긴장감이 느껴지실 거거든요. 네네. 네. 아, 약간 실전 모의 훈련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음, 그래도 내 주변에 다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도 긴장이 덜 돼요. 강사가 아, 네. 외국인이긴 하지만 그 내 옆에는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음, 그런데 어학연수 가면 내 옆에 사람도 다 외국인이에요. 물론 한국인 학생들이 몇 명 있긴 하겠지만 네네. 그 사람들끼리 한국어를 못 쓰게 하니까 영어로밖에 안 되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음, 그 느낌을 한국에서 먼저 한번 경험하고 가는 거죠. 경험해보면 또 뭔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 또 듭니다. 아, 그때 또 겪어보면 네. 일단 학원을 빨리 좀 알아봐야겠네요. 제일 먼저 하실 거예요. 제일 먼저. 네네. 예. 또 학원 알아보면 또 지금부터 네이버 들어가서 학원 찾고 후기 읽어보고 막 하다 보면 시간 금방 가거든요. 네, 또 후기 그렇죠. 읽어보고 또 그래도 유명한 학원 몇 개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 몇 개 유명한 학원에 후기 들어보고 어느 강사가 잘한 데다 뭐다 읽어보고 또 가서 청강도 해봐야 되고 일주일 네. 금방 가요. 네, 아주 그리고 또 바쁘게 학원 이제 움직이고. 구해지고 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 네네. 또 제가 알려드릴 거는 오늘 펭귄 리더스에 관련된 거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쓰고 있는 영양사전 두 가지 네. 제가 이제 카톡으로 제가 남겨드릴게요. 끝나고 나면 바로. 네, 감사합니다. 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꼭 그 어학원 등록을 한번 해보시고 구해지면 꼭 저한테 이제 한번 남겨주세요. 아, 네. 제가 다음 주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통화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네. 그 다음 주라도 문자라도 제가 남기면서 네. 평일에도 저녁에는 제가 그 통화 가능하니까 잠깐 네. 통화를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학원이 이렇게 구해졌다, 수업은 이렇게 합니다, 스케줄 이렇게 나왔고 강사는 어떤 것 같아요,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제는 구체적으로 시간 계획을 어떻게 잡자, 그 시간에 뭘 해보자 라는 얘기도 좀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시간이 나시면 제가 펭귄 리더스를 그 링크를 알려드릴 거니까 학원 알아보시면서 시간 날 때 펭귄 리더스 들어가셔가지고 레벨 본인에 맞는 시중 좀 큰 서점에 가시면 네. 펭귄 리더스가 분명히 다 있거든요. 네네네. 가셔서 이제 본인한테 맞는 레벨 한번 찾아보시고 네. 그러면 이번 주에 본인 레벨은 나는 몇 레벨 가지고 시작하면 되겠다라는 게 나올 거고 학원 2개가 문법 수업 하나, 회화 수업 하나 잡힐 거고 네. 그럼 다음 주부터는 그런 잡힌 거 스케줄을 가지고 책은 내가 하루에 몇 권씩 읽겠다 아니면 몇 페이지를 읽겠다는 게 책을 서점에 가서 한번 보시면 네. 금방 감이 와요. 내가 하루에 음, 얼마나 읽을 수 있을지가. 네.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스케줄도 구체적으로 나오죠. 네. 그 스케줄에 받아쓰기를 언제부터 하겠다라는 거 그거까지. 그럼 그 다음 주가 그 공부하는 스케줄이나 아니면 그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윤곽이 나올 거고 그 다음 네. 주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시고 그리고 네. 한동안은 저랑 또 통화를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러다가 네. 또 한 2개월 좀 지나갈 때쯤에 모르는 게 쌓이던지 아니면 후반 이제 3개월 차 넘어가면서부터 학원 수업을 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바꿀 것인가? 아니면 제가 원어민 수업을 한번 들어보라고 이제 권해드렸잖아요. 네네. 원어민 수업을 들으면서 또 어떤 게 있는지 얘기 한번 해보시고 또 캐나다 도착하시면 또 저랑 통화 한번 하시고 어학원 수업 들었는데 뭐 수업이 이렇더라, 수업은 이렇게 진행되더라, 한국에서 준비한 게 이렇게 도움이 되더라 그런 얘기를 또 나누시면서 그럼 캐나다 난 토론토에서 어떻게 앞으로 남은 기간을 끝낼 건가 또 목표도 잡아야 되거든요. 네. ESL 코스를 보통 얘기해 보니까 뭐 6개월에 졸업을 하는 것 같더라, 뭐 빠른 애들은 몇 개월하고 가는 애도 있더라, 뭐 심지어 1년 했는데 1년 하고 ESL 잘 안 되는 애들도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내가 이제 나는 한 몇 개월에 ESL 코스를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그럼 거기 나온 또 얘기도 될 거고요. 네.
단계적으로 조금씩 저는 이제 계속 얘기를 해나가면서 모르는 걸 하나씩 해결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상당히. 네. 감사합니다. 좀 정리가 좀 된 것 같네요, 저도. 예. 네, 다행입니다. 예, 혼란스러웠는데, 예. 이렇게 좀 일단 체계적으로 말씀해 방향성이 좀 주시니까. 잡히면 네네. 그러면 에너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공부하는 데 집중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방향이 안 나면 뭐 시작을 못 하잖아요, 그죠? 제가 좀 그래서 그랬거든요. 일단 틀부터 네. 잡고 스케줄 잡고 틀 잡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나씩 문제가 나오면 해결해 나가고 그렇게 네. 나가면 아마 좀 도움이 되실 알겠습니다.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꼭 이번 주에 알아보시고 네. 어학원하고 그 서점 가셔서 펭귄 네. 리서 책 보는 거 한번 꼭 해보시고 네.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남겨주세요, 메시지로. 네. 연락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저 스케줄 맞춰가지고 통화를 또 한번 하시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부산 어디에 사세요? 저는 지금 서면 살고 아, 있거든요. 서면이에요. 네. 그래서 좋은 학원은 동네 사시네. 접근성이 좋긴 굉장히 좋을 것 좋잖아요. 거기 같아요. 뭐 예. 어학원하고 다 밀집돼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그쵸. 예. 네. 그래가지고 아, 좋네요, 그러면. 학원은 네. 가까워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일요일 잘 네. 보내시고 또 문자 보내시고 제가 다 알려드린 거 제가 카톡 보낼 테니까 보시고 네네. 네, 또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죠. 통화 아, 한번 네. 더 하도록 하시죠. 통화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네. 네.